안녕하세요. 수학강사 김기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평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재밌게 봤던 문제들은 21번, 28번, 30번 정도가 있어요. 21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좀 색다른 문제풀이법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물론 두 가지 풀이 중 첫 번째 풀이를 여러분들이 체화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거 체화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풀이를 받아들이시고, 28번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원래는 어려워하면 안 된다. 지금 평가원이 지금 몇 년째 몇 번씩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교점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왜 gx를 교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면 안 돼요. 평가원이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사실 28번 같은 경우 이번에도 과조건이야. 이번에도 과조건인데 비슷해요. 그 6평에서 28번 제가 과조건이라고 했던 그 논리랑 상당히 비슷하게 또 과조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것도 역시나 한번 말아드리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현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과조건은 무슨 조건이다? 평가원의 과조건은 의도된 과조건이다. 6평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30번 풀이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거를 비난하는 건 아니야. 현장에서는 그렇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간단한 풀이, 그리고 논술 문제 하나 좀 엮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 신의 영역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2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뭐 F'10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쫙 봤을 때요. 자, 여기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F의 상수항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거죠. F0이 F의 상수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F에는 상수항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부분에서 빼기 F0을 했으니까 너는 상수항이 없는 그러한 3차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fx 빼기 f0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너를 미분하면 뭐인 거예요? f'x인 거잖아. 그리고 미분했을 때 상수항이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즉 여기서 f' 있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도 f'이야. 즉 이 문제에서 우리는 fx를 구할 때 상수항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3차식을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둬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어차피 이 c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 나는 a, b만 구하면 되니까 문자 2개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열심히 계산을 밀어붙이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막 여기에서 x를 0으로 보낸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데 그 표현값 정리를 잘 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짓도 원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0을 보내는 행위도. 왜? 이 0을 보내는 행위까지 괜찮다. 표현값 정리를 안 썼으면 좋겠어. 이 모양을 보고. 리미트 0까지는 할 수 있어. 제가 정정합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값 정리를 적용해서 여기서 f'c 이런 행동을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거든요. 여기 미분해서 대입을 하시면 x제곱하고 연산이 되면서 2분의 5x제곱 하고 a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너 같은 경우는 x분의 fx 빼기 f0을 구한 다음에 x자리에 2x 넣은 함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상수항을 서로 뺀 다음에 이 함수를 x로 나눈 그 함수에다가 2x를 대입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2ax 플러스 b라는 애는요,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식 모양이 너랑
너가 비슷한 모양이지, 그치? 여기에 2배가 너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너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는 게 ax 플러스 2분의 b만 남았을 거고 나머지 애들이 썰라썰라 써졌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이 양변에다가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너로 이었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너를 넘긴 다음에 2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 부분은 곡선이에요. 그러면 이 2개의 곡선 사이에 이 직선이 지나가게끔 하는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4차 함수. 얘는 이제 마이너스 2와 0에서 접하고 2를 지나는 이러한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너를 미분해가지고 4x 3승 마이너스 8x 해가지고 x제곱은 2가 되도록 하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극소를 가지게 되겠죠. 그때 극소값이 루트 2,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4인 이러한 이차함수가 나와. 그러면은 이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직선이 잘 존재를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다. 그걸 가지고서 대입한 다음에 F'C 구하면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됐었는데 항상 식을 둘 때 여러분들의 거리낌이 생기는 이유 문자가 너무 많아져서야. 그렇지? 그런데 상수항이 이 문제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상수항을 0으로 두자는 얘기 아니야. 상수항이 이 문제를 풀 때 관여를 안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A, B만 구하면 되는 문제, 문자 2개 정도는 우리가 식 정리하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믿고 풀다 보면 문제가 풀린 거고. 그렇지? 그래서 현장 난이도가 높았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는 인정한다고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약 이런 류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풀이가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요새 평가원이 조금 이 주제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봐. fx식이 어떻게 있어요? 그랬을 때 다항식이야. fx의 상수항 구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죠? f0 구하면 되죠. 상수항.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물음을 바꾸겠습니다. x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x의 개수. 그러면 너가 뭐 ax 뭐 3차식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 c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미분을 한 다음에 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c가 나오잖아, 실제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x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번 미분한 다음에 0을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항들은 어차피 x가 계속 살아남아 있을 테니까 0 넣으면 사라질 텐데 여기 2개의 항은 2번 미분했으니까 미분 때문에 사라졌을 텐데 너는 몇으로 살아남아? 2b로 살아남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A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떤 방식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과 영역이긴 하네. 이과 영역이긴 해요. 다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3번 미분해가지고 몇을 나누면 될까요? 3팩을 나누면 되겠죠. 이 X세제곱에서 3 한번 뱉어내고 2 한번 뱉어내고 1 한번 뱉어내서 3팩이 A 앞에 곱해져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는 A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너를 3팩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이 모든 x, n승의 개수들을 미분을 n번 하고 그거를 n팩으로 나눈 이런 값들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응용해 보자고.
자, fx 다항식이에요. fx 다항식이고, 자, 거기에서 이제 x 플러스 h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선 변수가 몇 개죠? 2개잖아. 그치? 2개지?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h에 대한 함수를 생각한다고 합시다. h에 대한 함수야. 그러면 x는 상수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제가 질문. h에 대해서 내가 상수항을 구하고 싶어. 상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h 자리에 몇을 넣어야 되는 거죠? 0 넣는다며, 방금. 상수항 f0이라며 방금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잖아, 그치? 상수항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h의 1승을 구하고 싶어. 너의 개수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h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h 자리에다가 0 넣으면 된댔지. h에 대한 미분하면 뭐예요? x는 상수야, 그냥. 여기서 상수 역할이라고. h에 대한 미분하면은 너가 되는 거죠? 잠깐 문과 친구들은 눈 감고 계시면 되고 미적분 선택자들만 보시면 돼. 그런 다음에 h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게 얘의 개수라며. 되세요? 자, 그 다음에 h 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f2' 한 다음에 h 자리에다가 0 넣으면 x만 남을 거고 그거를 몇으로 나눈다? 2팩으로 나눈다. 여러분들 방금 앞에서 a, b, c 구하면서 다 공감했던 내용들이잖아. 그러면 h3승, h4승 얘네들의 개수들을 싹 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해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h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h를 대입해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똑같이 써질 거고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로 부호 바뀔 거고 여기도 제곱이니까 똑같이 써지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똑같이 써지고 플러스로 똑같이 써지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f는 다항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수가 정해져 있죠. 여기가 너무 많이 미분이 되면 개수가 몇일까? 0이 되겠지. 그치? 실제로 그래서 f가 3차식이면은 여기에 이제 h4승 이런 식들은 이제 안 나온다 뜻이에요. f가 4번 미분된 게 개수라서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끝이 나. 어디가 끝일지 모르겠으나 차수를 알아야 끝이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n차라고 두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 둘을 빼봐. 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 이게 되겠지? 그러면 어느 부분이 사라지겠어? 똑같은 부분들이 사라지겠죠. 제곱 차수들이 지워진다. 그치? 그러면 홀수 차수 쓰면 살아남을 거예요? 2개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모두 다 싹 다 2h로 묶여지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가 2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 이거는요 2h로 나눴으니까는 f 프라임 x 3팩분의 f3 프라임. 물론 3 프라임 쌤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봐. 수학2에서 이계도함수 안 배우잖아. 근데 우리 거리, 속도, 가속도 배우잖아요. 거리 미분하면 뭐?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그러면 거리 2번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그치? 그냥 3번 미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뭐 3차 미분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불편할 필요가 전혀 없어. 우선은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번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 문제에서의 f는 3차식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들은 개수가 0이 된다고. f를 너무 많이 미분하면 0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버전을 써먹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 돼. 뭐를 대입할까요? 여기 그냥 h 자리에다가 x 대입하는 거네. 그렇지? h 자리에다가 x 대입하면 2x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f2x 마이너스 f0이 나오는 거죠. 뭐야? 얘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다가 x 집어넣어 볼게. 이거는 f 프라임 x에 더하기 3팩분의 여기 f3 프라임. 그러면은 3차 함수를 3번 미분하면 상수항이 나올 텐데 그 상수항은 어디로부터 나올까? x3승을 3번 미분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에요? 3번 미분해봐. 3, 2, 1. 초생 게 아니고 승수가 내려온 거야. 3, 2, 1, 6. 그쵸? 그리고 h제곱, x제곱. 그러면 우리가 너 대신에 그냥 f 프라임 x 더하기 x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도 괜찮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요. 추가적으로 아는 거지. 쌤, 저는 이미 상위권이에요. 뭔가 더 특별한 거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띄워드리는 문제하고 올해 6평 문제하고 둘 다 뭔가 인사이트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 주객전도 되면 안 돼요. 주객전도 되면은 가르친 내 잘못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21번은 뭐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저는 이제 28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8번. 요새 28번들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30번보다도 28번이 요새 맛있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식을요. 물론 수식적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별다른 해석 없이 그냥 너는 너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문제가 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융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fx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수입니다. 그리고 gx도 역시나 미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미적분 문제인데 이거를 미분 안 하고 어떻게 풀래? 무조건 미분하시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시면 f'x는 g'x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좋을 만한 게 시컨트 제곱이잖아. 시컨트 제곱이면 1 이상이에요. 코사인이 1 이하니까 역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양수는 아니구나. 최대한 커봤자 0이겠구나. 0이나 음수구나.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 F'하고 이 G'이 어때? 증감의 경향성이 반대다.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자, 우선 이제 미분했어요. 미분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GX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조건을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sin GX가 0이래. 그러면은 G'는 결국에는 몇이냐면 n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냥 g파이가 n파이다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왜 평가원은 sin gx를 알려줬을까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일부러 sin 값이 0이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 sin 값이 0이다. 그러면 sin하고 엮여져 있는 함수가 뭔데요? 코사인이 있잖아. 그러면 sin이 0이야? 그러면 sin 제곱도 0인데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죠. 코사인 제곱이 1이면 시컨트 제곱이 몇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1 빼기 1은 뭔데? 0이네. F'이 0이 되는 그러한 애가 X자리에 파이를 넣으면 성립한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사인을 쓴 거지 않을까? 너네가 사인이 0이 되는 그러한 X값이 언제인지를 모를까 봐 이렇게 냈을까?
그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코사인 값이 1이라는 것을, 코사인 제곱값이 1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내지 않았을까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평가원의 그런 우수성을 칭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도 이 사인 값 덕분에 여기 부분이 0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안 거냐면 f 프라임이 여기 아래다 써볼까? 너도 알 수 있고 너도 알 수 있다. f 프라임의 파이 값이 0이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랑 또 뭐가 엮이면서 너랑 엮이면서 f 프라임은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이고 도함수도 0이야? 그러면 그 2차 함수는 x는 파이를 중근으로 가진다. 그쵸? 중근으로 가지니까는 결국에는 f 프라임 파이가 3의 2의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 형태일 수밖에 없고 fx가 그렇다고 한다면 fx는 a의 x 마이너스 파이의 3승 플러스 b 형태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문제가 풀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f0 값 알고 있으니까 f의 함수 값을 하나만 더 알아채면 a, b 확정시켜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뭐 g'하고 g형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나는 f 값을 하나 더 구하러 가볼게요. 이런 거죠. 흐름 이해돼요? 문제풀이 흐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 조건을 딱 봤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야. 여기까지는. 자, 이거는 수식을 그대로 바라봤을 때까지의 시점 해석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얹어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의 해석을 곁들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해석을 할 때 어떤 함수를 떠올리면 좋냐면 y는 x 마이너스 탄젠트 x를 떠올리면 좋아요. x 마이너스 탄젠트 a. 자, 그래서 내가 이 gx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g0이 궁금해. g0이 궁금하면 x자리에 00을 넣는 거야. 그러면 좌변에 뭐가 나와? f0이 나오죠. f0이 나오면 나는 y는 f0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요. 상수함수를 그려. 그런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걔네 두 개가 같아지는 이 상황이 있죠. 이때 x 값이 뭐라는 거야? 이게 g0이라는 거야. 다시 x 자리에 2를 대입해요. f1이 나오겠죠. y는 f1 상수함수. 그게 x 마이너스 탄젠트 x랑 만난데 그때 x 값이 뭐라고요? g1이라고. 즉 x 마이너스 탄젠트 x는 함수가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수함수만 움직여서 그 상수함수는 누가 결정하고? f 값이 결정하고 그 상수함수만 움직여서 x 값을 읽으면 그게 바로 무슨 함수다? g 함수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게 기출 공부를 한 거야. 전 수리논술 강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능 수학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너무 자주 나왔으니까 아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해석을 곁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지? 6평도 제가 같은 방식으로 풀어드렸잖아. 제발 하세요. 알겠죠? 제발.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x 마이너스 탄젠트 x를 그리고 상수함수 그리고 x 교점을 gx로 읽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너를 미분할 거야. 너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1 마이너스 시컨트 나오지?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이 형태는 항상 마이너스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미분 가능한 영역에서는 항상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어떻게 말씀드렸죠? fx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함수를 그으면서 그때의 교점을 관찰하겠다라는 건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 그러니까 뭐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런 건 별로 궁금하지 않고 어찌됐건 gx가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간다며. 그치? 그러면 2분의 3파이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
그러면 내가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그 교점이 2분의 3파이 언저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 g 값을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g를 어디서만 잡아야 돼? 이 곡선에서만 잡아야 돼요. 항상. 왜? gx는 미분 가능 함수라서 연속이니까 끊기면 안 되거든. g0, g1, g2, g3 이렇게 구하다가 갑자기 g4는 여기서 고르면 안 된다고. x 값이 여기서 점프해 버리잖아요. 하지만 이쪽에서 잡으면 계속해서 x 값을 연속적으로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탄젠트 x는 곡선이 끊기는 그래프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곡선만 정답의 가능성이 있겠다? 너랑 너밖에 없겠다. 왜? gx는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애여야 돼. x 교점이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애여야 해. 그러기 때문에 곡선은 이거 두 개밖에 안 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풀었습니다. 문제는 거의 다 풀었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였었어요? f0 값 알고 있으니까 f에 대한 함수 값을 하나만 더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파이가 n파이라고 했지, 그렇지? g파이가 n파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 대입해보자.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이제 3차식은 알고 있으니까 지울게요. 파이 대입하면 f파이는 g파이에다가 마이너스의 탄젠트 n파이. 탄젠트 n파이는 또 0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g파이니까 그냥 n파이가 나오는 거죠. 즉 f파이는 n파이 형태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곡선이나 이 곡선 둘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때 f파이를 그었을 때 교점이 n파이에 찍혀야 된대. 그러면은 이 구간 내에서 가능한 n파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파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정답일 때는 이 n 값이 몇이면서 1이면서 f파이는 파이일 때다라는 거죠. 그죠? 이 케이스는 f파이는 파이일 때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곡선에서는 g파이가 될 수 있는, 교점으로 될 수 있는 n파이 형태가 2파이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 곡선에서는 f파이는 반드시 2파이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때랑 이때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f파이는 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b값이 결정되네. 와우. 너무 쉽고요. 그리고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파이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돼야 되나 봐. 그치? 그래서 우선 정답으로 가능한 상황이 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후보군이니까 그냥 두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f파이를 넣었을 때 그게 2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2파이가 되면서 여기에 x-파이에 3승 한 다음에 여기 앞에 개수는 0 넣었을 때 f0이 0이어야 되니까 파이 제곱분의 2면 되나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중 하나를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약간 조건 해석을 덜한 부분이 있어서 뭐였어? 방금 이 부분이죠. gx가 2분의 3파이로 간대. gx가 2분의 3파이로 간대. 딱 그것까지만 해석했잖아. 근데 우리는 gx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때의 상수함수는 어디에 그어질까 상상을 해보시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양수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fx도 무한대로 갈 거야. 즉 상수함수를 무한대에서 긋겠다고. 상수함수를 무한대에서 그으면 교점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는 거지 2분의 3파이가 아니고. 다시 fx가 최고 차항이 양수야. 그치?
그러면 너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fx는 역시나 무한대 값으로 찍히겠죠. 즉 내가 gx를 찾기 위한 상수함수는 어디에 긋는다? 무한대 쪽에 긋는다. 무한대 쪽에 그었을 때 두 번째 곡선이 너랑 만나는 교점은 어디예요? 2분의 3파이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잘 맞지. 너는 틀리고 너는 맞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정답.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아주 잘 활용해서 그냥 문제를 푼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문제 풀이의 흐름 이런 것을 좀 잘 느껴보시면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뭐든 상관없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역시나 이제 고등학교 문제의 한계야. 문제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사실 여기 파트가 없어도 문제가 풀립니다. 그냥 왜 제가 얘를 생각을 해냈냐면 이 식을 두 번 미분해서 너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이 식은 두 번 미분 불가능합니다. f는 두 번 미분 가능한데 여기 있는 함수는 물론 이 전체로는 미분이 가능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 두 번 미분하면 무슨 기호를 써요, 여러분들이? G2'이라는 기호를 쓰잖아. 근데 그 기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gx는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고 한 번 미분 그러니까 한 번까지만 보장이 된, 미분이 보장이 된 그런 함수라서 G2'이라는 기호를 못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의 두 번 미분한 함수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없어.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는 맞아요. 맞는데 표시를 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두 번에 미분 못할 거면 사실 너 같은 경우는 그냥 점대칭만 알려준 거 아닌가? 3차 함수의 점대칭. 그렇지? 그 조건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야. 약해 보여서 굳이 그게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검토하는 와중에 발견된 과조건이야. 즉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발견할 수 있는 과조건이 아니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6평 해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조건이 나왔어요? 신경 쓰지 마. 그냥 그것도 문제의 조건이에요. 그냥 그저 활용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과조건인 버전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해. 그리고 이제 6평 해석 강의랑 좀 잘 이어서 봐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수학을 보는 안목이 늘어날 거야. 특히 수리누수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버전으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과조건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당시에는 이 두 곡선 중 뭐가 정답일지는 모른다. 그죠? 그런데 fx를 구하고 나니까 이 조건 때문에 두 함수 중 하나인 게 걸린다.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곡선 중 그냥 너가 정답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과조건인 걸 보여볼게. 당연히 이때로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냥 저대로 하자. 그래. 괜히 또 태클 걸릴까봐. 자, 이때예요. 이때가 정답 상황이었지, 그치? 근데 이거 정답 상황이 아닐 때 해도 똑같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gx를 그릴 거야. gx 함수를 그릴 건데, 자, 우리가 gx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fx에 의해서 결정이 된 어떤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그 상수함수와 x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을 gx로 읽겠습니다. 그쵸? 근데 fx는 3차 함수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상수를 훑을 수 있는 그런 함수죠. 그쵸? 그러면은 교점은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5파이까지의 모든 실수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gx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5파이의 값을 gx는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값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실제 문제 조건에 의하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너 가까이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정 짓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이제 그려져요. 이 부분은 쌤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g파이가 n파이라고 했거든. 여기에 x 값이 파이가 있어. 그때의 g파이는 n파이 형태여야 되는데 이 구간 사이에서 가능한 n파이는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뚫고 갔어야 돼. 지금 실제 정답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잖아? 실제 우리가 정답을 구해봤죠? 그랬을 때 fx가 무슨 함수가 나왔어? 증감수가 나왔잖아. 증감수가 나왔으니까 이 상수함수가 계속 증가해서 gx는 계속해서 감소한다. 그러니까 gx의 증감이 원래 바뀌지 않아요. 그게 이 문제가 의도한 정답이야. 뭘 이용해서? 이 이계도 함수 조건을 이용해서. 그런데 저 이계도 함수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너가 뚫고 가지 않아도 괜찮아. 어떻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죠. 그죠? 이렇게 뚫고 가도 된단 말이야. 뚫지 않고 이래도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건 어디까지 가야 돼? 2분의 5파이까지 가야 되죠. 모든 실수를 훑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뚫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뚫고 가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gx가 2파이가 되는 그런 지점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gx가 2파이인 x가 최소 두 개. 이거 6평 28번 과조건 논리랑 완전히 똑같아. 자, 그러면 gx가 2파이로 함수값이 똑같은 애가 존재한다. 그러면 무슨 정리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x가 최소 하나 존재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입해보죠.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G'이 0이 되는 X가 존재하고요. 여기 하나. 그치? 그리고 GX가 2파이면 여기 뒤에 있는 괄호가 또 몇이에요? 0이시잖아. 즉, 여기랑 여기에서 이 괄호를 0으로 만드니까 F'을 0으로 만드는 애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총 3개가 나와버리죠. 그치? 총 3개가 나오니까, fx 3차함수라며. 한 번 미분하면 2차함수인데 근이 3개라고?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gx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고 n파이를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어? 뚫을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뚫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냥 알 수 있었던 사실이야. 그냥 알 수 있었던 사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F'파이가 0이다까지 알아냈을 텐데 그러면은 이 X는 파이에서 fx는 뭐 또는 뭐인 거야? 극대, 극소, 혹은 뭐예요? 변곡일 텐데 극대, 극소가 돼버리면 이러한 초록색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 방금 저희가 근의 개수 논리로 제거시켰지. 그치? 그래서 변곡점밖에 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너가 보장이 되어 있었다. 라는 건데 6평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원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것까지 발견하는 것은 오바지만 6평 28번에서는 그래도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거기까지 6평 28번까지는 인정. 근데 이 9평 28번은 저도 문제 풀 때는 발견을 못했고 이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6평 28번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네? 를 발견한 만큼 9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느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6평 28번 영상도 꼭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28번 짧은 풀이 소개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너가 이거예요. 우리가 적분하려고 했던 함수의 도함수라고. 그거를 스몰 gx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함수에 대한 적분을 여러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이 적분값들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최대한 저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인 거야. 그러면 나는 너를 미분하고 싶어. 적분 내에서.
그러면은 그 방법은 유일하죠. 부분적분밖에 없어. 부분적분. 그래서 나는 1차식 곱하기 원래식. 그냥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치? 1부터 2까지. 그리고 1차식 한 다음에 너를 미분하면 그게 뭐라고요? gx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워 가셔야 되는 점은 적분에서의 유연성이야. 자,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예시를 들어볼게. 자, 여러분들 이거 적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쉬운 것부터 해볼까? 자, lnx dx 적분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앞에 1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x, lnx 마이너스 x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거 적분해봐. 어떻게 해요? 그때도 역시나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x로 해도 문제는 풀려. 문제는 풀리지만 너를 적분할 때 뭘로 적분하는 게 센스예요? 이 2를? x 플러스 1로 적분하는 게 센스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깔끔하게 약분이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는 2를 x 플러스 1로 적분하는 게 센스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하고 있었던 행동이에요.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부터 하셔야지. 꼭 1이 x로 적분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논술 공부를 하다 보면 역시나 1로 적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마주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2를 x가 아닌 x 플러스 c 형태로 적분하는 게 더 이상 여러분한테 아이디어틱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이디어틱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 적분도 못해야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적분을 하실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없다고 팍팍 우기는 거죠.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맞게 이 뒤에 있는 상수만 잘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너를 적분해서 2를 넣고 2를 넣을 건데 우리 문제에서는요, F1만 알려줬어. 그러면 나는 2를 넣었을 때 이 F일 값 알고 있으니까 2를 넣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수가 와도 자신 있다. 근데 X자리에 2를 넣으면 F2는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때 항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X에 2를 넣었을 때 이 항들이 무시가 되려면 이 뒤에는 상수가 몇이 붙어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붙으면 2가 들어가면서 사라지겠죠. 방금 ln x 플러스 1 적분할 때 연산이 쉬워지게끔 상수를 결정한 것과 똑같은 이치야. 절대 아이디어가 아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 계산되겠죠? 여기 부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x gx 하고 플러스 2배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대입하시고요. 대입하시고요. F1도 대입하시고요. 끝. 여러분들이 했던 연산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리논술 시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적분은요, 결국에는 경험이야. 적분은 공식이 없거든요. 미분은 공식이 있어서 어떠한 함수를 주어줘도 세상의 모든 함수를 미분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차원에서. 근데 적분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본인의 경험이 부족한 걸로 경험이 많은 사람의 풀이를 와 엄청 발상적이다, 뭐 자기적이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적분에 한해서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학이 요구한 능력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 대학교의 논술 문제입니다.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FA는 FB는 0이다. 그거를 만족시키는 임의의 다음 함수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2차 함수 gx를 고르래. 2차 함수 gx.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봤을 때 느껴지는 바가 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느껴져? F를 F2'으로 만든대. 그러면은 2번 미분이 돼야 되죠. 적분에서 2번 미분되는 건 뭐밖에 없어? 부분 적분을 몇 번? 2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1을 2번 적분해야 되겠죠. 너를 2번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1을 2번 적분하면 몇 참수가 나올까?
이차 함수가 나오죠. 아다리가 너무나도 잘 맞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적분을 하셔. 그냥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똑같이 쓴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부분 적분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뭔가 얼추 비슷한 모양이 나왔는데 이 우변에는 인테그랄만 남아야 되잖아. 여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부분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가 살아남아? 이쪽 두 개의 부분이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없어져 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잘 없어져. 뭐 때문에? fx 때문에 b 넣고 a 넣으면 그 두 개가 0이래. 그러니까 너는 0으로 잘 없어지는데 여기 부분을 없애고 싶죠. 근데 f'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얘는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없앨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여기 2차 함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b를 넣고 a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최고차항이 2분의 1인 2차 함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를? 2를 두 번 적분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이게 나오게끔 하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2를 적분할 때 x로 적분할 게 아니라 뭘로 적분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거야. 너를 미분한 거. 즉 x 마이너스의 2분의 a 플러스 b. 그냥 x로 적분하는 게 아니고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로 적분하는 게 맞았다는 거지. 그치? 이미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뭐 막 엄청 고난도 학교의 문제도 아니야. 인하대 문제입니다. 인하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뭐 저건 선 넘은 풀이 아닌가? 그러면 안 가르치는 게 맞죠. 안 가르치는 게 맞지만 우선 적어도 저는 그런 선 넘는 거,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만한 풀이 그런 것들은요 미리 말하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세 단어 있죠. 서커스. 이걸 서커스 보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커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할 만한 풀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9평에서의 주요 문항들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복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대학별 파이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